네, 안녕하세요. 유산의 스킨케어 자문위원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여름이라는 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여름철에는 피부에서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예쁜 내 얼굴을 보면서 메이크업도 하고, 뭔가 어느 순간 잠깐 3초 정도는 나의 얼굴에 반하는 그런 아침 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름철에는요, 식사 시간이 되고 점심 시간이 돼서 밥을 먹고 돌아와서 순간 거울을 보는데 피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메이크업 뭉치고 각질이 들떠 있고 모공은 왜 이렇게 커 보일까요? 순간 놀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피부는 겉에가 번들번들 막 개기름이 흘러요. 근데 피부 속은 나도 모르게 뭔가 건조한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는 피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피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피지뿐만이 아니고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여름철에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로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피지, 모공, 피부 결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셀라비베의 홈케어인데요. 자, 먼저 여름철 피부 컨디션을 흐트러뜨리는 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4가지 요인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피부의 턴오버가 둔화가 된다.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각질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지가 증가가 되는 건 이제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죠. 번들번들거리는 피지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노폐물들이 자꾸 흡착이 되다 보니까 트러블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모공도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피부의 열도 같이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UV에 의한 피부의 스트레스로 광노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의 피부는 피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복합적인 피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여름철 피부가 가장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겨울철에는 사실 수분과 영양을 듬뿍 주면 되는 건데 여름철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피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보내는 각각의 신호에 맞게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름철 피부에 대해서 OX인데요. 먼저 피부가 번들거리면 보습은 생략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피지하고 그리고 보습, 수분은 별개라는 거, 다른 거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모공 관리는 강하게 관리를 해주면 된다. 피부 속 안에는 피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강하게 관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공 관리를 강하게 닦아내면은요, 피부 속 안에 있는 피지선이 오히려 자극을 받으면서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모공과 피지 결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이 3가지는 복합적으로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해야 뭐 하나가 튀어오르지 않고 같이 밸런스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요인들 중에서 첫 번째, 피부 턴오버 둔화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름철에 자외선을 받잖아요.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우리 피부는 보호 모드로 바뀌어요.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강노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벽 체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튼튼한 장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노화된 각질 있죠. 떨어져 나가야 하는 이제는 필요 없는 각질들이 자꾸 자기네도 같이 덩달아서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 다 했는데 야근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직원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버텨서 자꾸 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각질이 자꾸 나도 지킬게요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요?
칙칙해지고 그 다음에 오는 피지와 땀과 함께 뭉쳐서 오히려 본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착제의 역할. 노화된 각질이 자꾸 접착이 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는 그러한 턴오버를 둔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모공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질과 잔여물이 엉키다 보니까 여름철에 더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요. 피지 분비에 의해서 모공벽이 더 도드라지고 그림자가 지게 되면서 좀 더 모공이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결이 우리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아까 노화 각질이 자꾸 떨어지지 않고 모공이 넓어지다 보니까 피부 결이 울퉁불퉁해져서 원래는 보이는 모공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요. 남반사라고 그래서 균일되게 피부 광채가 반사가 돼서 마치 커버가 된 것처럼 안 보이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피부결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이게 남반사가 되면서 정반사가 아니고 남반사가 되면서 뒤죽박죽으로 광채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이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더 모공이 좀 커 보이고 도드라져 보인다. 그리고 피부에 열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공이 확장이 돼요. 모공이 확장이 되면서 더 커 보이고 밑으로 처지게 되면서 새로 모공이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모공 관리와 그리고 각질 관리의 핵심은 모공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피부 결을 정돈하는 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비워주는 거예요. 그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묵은 각질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워주는 효과를 통해서 피부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렌징을 하시는데요. 클렌징은 결과 모공 관리에 있어서 노폐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작점인데요. 우리가 특히 여름철에는 아침과 저녁의 클렌징이 달라야 돼요. 아침에는 밤사이에 분비가 된 피지를 컨트롤하면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밍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해주는 클렌징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좀 선크림도 바르시고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클렌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미폼 클렌저를 사용하시는데 크리미폼 클렌저만 사용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 전에 우리가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메이크업 리무버도 일반 우리 그냥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보다는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바이페이지 메이크업 리무버를 여름철에는 더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철에는 워터프루프의 메이크업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베이스 제품도 그렇고 포인트 메이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잘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그런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바이페이지 메이크업 리무버로 먼저 깨끗하게 1차 클렌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크리미폼 클렌저로 2차 클렌징을 하는 저녁 세안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페이지 메이크업 리무버는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먼저 아래층에는 수상층이죠. 수상층이 되어서 피부의 보습감, 클렌징을 하면서 보습력도 주고 그리고 수상에 그러한 메이크업 소재들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위에 부분은 우리가 세정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터프루프의 강력한 메이크업 소재들을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는 포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층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서 한 3번, 4번 정도 흔드신 다음에 화장솜에다가 덜어서 닦아내듯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크리미폼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크리미폼 클렌저는요, 우리가 풍부한 거품을 자랑을 하고요. 그런데 이 풍부한 거품이 화학적인 그런 계면활성제가 아니고 우리 천연의 트리리프 솥베리 추출물이에요. 비누풀. 아주 예전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인간들이 피부의 세안을 위해서 몸의 바디의 클렌징을 위해서 천연에 사용이 되었던 그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부한 사포닌 거품이에요. 그래서 천연의 거품을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면은 건조함도 없으면서 깨끗하게 클렌징까지 한 번에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렌징도 중요한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딥클렌징이에요. 주 2에서 3회 정도는 여름철에 꼭 딥클렌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모공도 관리하면서 각질도 관리하고
클렌징, 딥클렌징도 되면서 팩의 효과까지, 각질까지 깨끗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투인원의 스크럽 견용의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물이 색상이 어때요? 컬러감이? 흑색이죠. 까맣죠. 맞아요. 그게 바로 인공 색소 아니고요. 숯이에요. 참숯. 참숯 가루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참숯은요. 우리가 그 기공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 기공 사이로 피지와 노폐물을 흡착을 하는 거예요. 피부에 발랐을 때 그게 흡착이 되면서 피부 속에 있는 피지, 모공 속의 피지를 본인이 싹 흡착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관리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디클렌징도 되면서 각질까지 관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지 입자, 하이드로겔 비지 입자가 들어가요. 예, 곤약에서 추출을 한 하이드로겔 비지 입자가 글루코만난이 아주 말끔하게 피부의 각질까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사용을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먼저 세안을 하시고 나서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부드럽게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보이게 도포하면 안 돼요. 얼굴색 보이게 도포하는 게 아니고요. 도톰하게 까맣게 뭔가 분장한 것처럼 내 얼굴 안 보이게, 피부 안 보이게 까맣게 도톰하게 발라주시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세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두시는데 지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 두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5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복합성 피부는 이 T존을 중심으로 해서 피지 분비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살살살 물을 묻혀가면서 문질러 주십니다. 세게 막 때밀듯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어디가 자극을 받는다고요? 피지선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피지선에서 많은 피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살살살살 아주 가볍게 롤링을 해주시고 나서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콧볼 부분, 그리고 또 어디? 턱 가운데 이런 부분에 피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건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건성이신 분들은 볼 부분과 유존이 특히 많이 예민하세요. 민감 피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성이신 분들은 5분 정도 도톰하게 올려두신 다음에 정말 각질이 많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다. 이 노화 각질 꼭 끄집어내야 되겠어 하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살짝 문질러 주시고 저는 바로 그냥 세안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먼저 비워내고 나서는요, 두 번째는 피지를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돈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분을 넣어주면서 피지를 밸런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정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철에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자외선을 받다 보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이 피지가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가 약 10% 정도가 증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어때요? 온도가 막 40도까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피지들이 막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나오는데 피지에서 살기 좋아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피부에 세균들이 살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좋은 세균도 살고 있는데 피부에 이롭지 않은 유해한 세균도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피아크네균이라고 그래서 여드름 유발하는 균 있죠. 그러한 균도 살고 있고요. 말라세지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낭염 걸리잖아요. 잘못 뭔가 사고 나면은 피지가 분비가 많거나 뭔가 클렌징 잘못하거나 뭔가 내가 손을 잘못 댔거나 했을 때 도톰하게 올라오는 여드름 아닌 그거. 그러한 모낭염을 유발을 하는 말라세지아와 같은 균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피지에서 사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트러블이 잘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는 이러한 균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피지를 건강한 피지가 나올 수 있게끔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요, 피부 속이 건조해요. 사실은 피지는 좋은 애예요. 피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떡하지? 외부에서 유해산소, 자외선 나타나네? 각질세포와 함께 피부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더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수분이 어때요? 수분은 열을 받으면 증발을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증발도 되고 피지도 많다 보니까 수분은 점점 더 그 함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속의 함량이.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피부를 보면은요, 피부 겉에는 정말 피지 샘과도 같은데 피부 속은 사막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부 속이 막 찢어질 듯이 건조한 느낌. 이게 다 이제 피지에서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 속 수분을 채우게 되면 피지는 충분히 밸런스 있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우리가 피부 속에 수분을 채울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부터 수분을 채울 수 있는 토너를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페팅 토너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퍼페팅 토너는 즉각적인 피부의 보습 작용으로 세안하고 나서 피부에 흐트러진 유수분의 밸런스를 바로 즉각적으로 맞춰주는 아주 탁월한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러한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지다 보니까 피부의 턴오버 주기도 원활하게 맞춰줄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 피부가 좀 칙칙해지잖아요. 그런데 퍼페팅 토너에는요, 항산화에 뛰어난 호주의 3대 플럼 추출물들이 들어가고요. 이 3대 플럼 추출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그래서 피부에 톤을 케어해주는, 톤 컨트롤에도 매우 탁월한 포뮬러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퍼페팅 토너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바이오펩타이드 CS. 우리 바이오펩타이드 CS는 우리 셀라비브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된 우리만의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오펩타이드 CS가 우리 피부 세포의 신호를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피부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그러한 유수분 밸런스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 피부에 수분의 감을 넣어주면서 피부 속 수분을 쫙 채워주면서 장벽을 마무리해주다 보니까 피지가 막 올라오려고 했다가 수분이 채워졌네? 그럼 난 여기서 잠깐 멈출게. 유수분의 밸런스를 클렌징하고 나서 첫 번째 토너 단계에서부터 맞출 수 있게끔 처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름철 높아지는 피부의 온도예요. 자, 우리가 건강한 피부의 온도를 31도씨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실까요? 네, 31도씨가 가장 건강한 피부의 온도. 만져봤을 때 약간 시원한 정도가 건강한 피부의 온도. 오늘은 어떠세요? 피부 온도가? 시원하세요? 네, 그러면 건강한 피부여야. 근데 뜨끈뜨끈하다? 따뜻해 피부. 이러면 피부에 연로화가 나타나는 거고,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아주 막 뜨거운 여름철에는요, 피부 온도가 40도 이상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피부 온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가 몇 프로 올라간다고 했죠? 10%가 올라가요. 자, 건강한 온도가 31도씨인데 피부 온도 40도씨까지 올라가면 9도가 올라가면은 계산 어떻게 되죠? 90%, 약 100%까지 피지 분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피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은 피부 온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면 피지 분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 분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각질이라든지 피부 온도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돼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속건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피지 분비를 억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피부의 온도를 낮춰줘서 피부의 수분감까지 높여줄 수 있는 단계, 그게 바로 진정 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부 염증 생기면 되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또 진정 케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레스큐 세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포스트 바이오틱 라인에는 쿨링 케어에 탁월한, 즉각적인 쿨링 케어에 탁월한 포뮬러들이 또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레스큐 세럼을 보도록 할게요. 레스큐 세럼은 말 그대로 명칭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자극받은 피부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SOS와 같은 구원 세럼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여름철에 자외선을 받았다, 붉게 올라왔다, 피부 온도 올라왔다 했을 때는 바로 레스큐 세럼을 써주시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싹 가라앉으면서 확 올라왔던 그러한 염증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진정 케어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피부는 어때요?
여러 가지의 미생물들이 같이 자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안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미생물도 있는데 이게 너무 나쁜 미생물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피부에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잘 조율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그리고 여름철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러한 밸런스가 또 흐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레스큐 세럼은요. 이러한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그러한 피부 미생물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품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도 건강하게 해주고 피부의 미생물 우리가 일명 그냥 유산균이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유산균 화장품이야 이렇게 많이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 화장품으로서 피부의 미생물을 건강하게 해주는 피부의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화장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스큐 세럼 속에 들어가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은요, 바로 사카라이드 아이소머레이트라고 해서 마린, 해양에서 유래한 그러한 미생물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속에 수분을 채워주는 물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속 안에 수분을 깊숙이부터 채워주다 보니까 피부 속 안에 수분이 채워지면은요, 피부에 열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수분이 없게 되면은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면은 열도 같이 발생을 하고 아까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발생한다고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죠. 다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스큐 세럼 속에 사카라이드 아이소머레이트 마린 유래의 그러한 포스트바이오틱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피부 속 물기를 열어주면서 수분을 채워주고요. 피부의 온도를 또 낮춰줄 수 있는 컨트롤의 역할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진정 케어에 효과적인 이러한 석류 과피 추출물이라든지 전엽 음양 과피 추출물들이 피부 진정 케어에 탁월하게 이렇게 포뮬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자마자 즉각적인 쿨링 케어에 탁월한 또 수딩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해 보면 어때요? 쿨링한 젤 크림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했을 때 아주 시원한 그러한 느낌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피부 온도도 낮춰주지만 보습에도 아주 탁월하면서 피부의 진정, 수딩 케어에도 탁월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수딩 모이스처라이저에는 천연의 공기청정기라고 불릴 정도의 그러한 도자기꽃에서 유래한 효모 추출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넥타르, 꿀의 대사산물이거든요. 그 꿀의 대사산물인 효모 추출물이 피부 진정과 피부 보습과 그리고 피부의 무너진 장벽을 다시 복원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쿨링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쿨링한 원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수분과 진정을 해주면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고 수분을 채워주게 되면 피부의 열도 떨어지는 이러한 역할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유수분의 밸런스를 위한 이러한 식물 추출물들, 특히 여름철에 아까 제가 트러블 많이 생기면서 또 열이 올라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편백 목부 오일은요, 우리가 아토피 케어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처방 포뮬러예요. 편백 목부라는 게 그 줄기 있죠. 편백나무의 줄기 안에 물관에 피톤치드가 아주 풍부한데 그러한 트러블 완화에 효과적인 수딩 케어에 효과적인 이러한 식물성 원료들이 복합적으로 또 우리 수딩 모이스처라이저에 같이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열감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레스큐 세럼과 수딩 모이스처라이저로 충분히 피부의 그러한 열감과 트러블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UV, 자외선에 의한 스트레스예요. 자외선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밖에 외출하면 자꾸 자외선을 받다 보니까 피부가 놀라고 그리고 자꾸 자극받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못 풀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투정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찡찡찡찡 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적되는 이 스트레스, 밖에서 받은 누적된 스트레스를 집에 돌아와서 밤사이에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피부도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투정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주름, 트러블,
예, 각질, 턴오버 제대로 안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건조라든지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지 깊은 주름을 우리가 밤사이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나이트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로 우리가 밤사이에 같이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외출하고 돌아오시고 나서 클렌징 하시고 난 다음에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를 착 부착을 해주세요. 자, 우리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는 우리의 바이오펩타이드 CS, 그렇죠? 그 바이오펩타이드 CS가 함유가 되어 있는 세럼이 20g이나 풍부하게, 피부 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세럼이 20g이나 풍부하게 한 시트 안에, 한 장에 들어가 있어요. 바르고 20분 정도 두시면은요, 피부 속 안으로 수분이 싹 채워주고 그러한 영양인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우리 시트 사용을 하시고 나면, 시트팩 사용하고 나면은 피부가 갑자기 몰라보게 확 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밀폐 효과. 시트 마스크는 피부에 착 바르고 나면요, 20분 동안 밀폐 효과를 주면서 삼투압 작용으로 시트에 있던 영양인자들이 피부 속으로 쫙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싹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분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싹 스펀지처럼 다시 내 피부에 있는 거를 흡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뒤에는 다시 떼어내야 돼요. 주무시면은 안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잘 밀폐해주고 싶다고 랩으로 감싸시거나 요즘에 보니까는 요즘에 보니까 그 마스크 랩 있죠. 요걸로 덮어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추천은 하는데 단 20분 이상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는 우리가 숨을 쉬거든요. 우리 전체 인체의 체호흡의 1%가 피부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20분이 넘기지 않도록, 하지만 삼투압에는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사용은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 속에 수딩 쿨링 식물, 쇠비름이라든지 아니면 초피나무 열매라든지, 우리 쇠비름은 마취현 추출물로 아마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진정작용에 효과적인 트러블, 여드름성 피부 화장품에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그런 포뮬러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 속에서 낮 동안에 자극받은 피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처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광채가 나요, 피부에서. 수분이 채워지고 완화가 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컨투어링 페이스액 넥크림을 사용해 주시는데요. 얼굴과 함께 목까지 같이 관리하면서, 목도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어때요? 노출된 옷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노출이 된 곳에 목 부위부터 승모근까지 함께 넥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서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컨투어링 넥크림은, 컨투어링 페이스 앤 넥크림에는요, 우리 안티에이징의 핵심 성분이라고 하는 페미나지 원료가 들어가요. 자, 이 페미나지는요, 중년 여성들 보면은 요 눈가 옆에 까마귀 주름 있어요. 삼자처럼 되어 있는 까마귀 주름 있잖아요. 이 주름 케어에 아주 탁월한 그런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들어가도 그 중년 여성의 까마귀 주름이 무려 36%가 완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눈꺼풀 처짐. 저는 이 제품 쓰면서 눈꺼풀이 단단해지는, 다시 업되는 거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처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앞에가 좀 어두워 보이는. 근데 꾸준히 마사지를 하면서 아이크림과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눈꺼풀이 다시 탄력 있게 당겨지는 이런 효과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강노화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밤사이에 나이트 케어로 같이 마사지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고객분들께 상담하실게요. 고객분이 그러세요. 아니면 주변의 지인분들이 모공이 너무 커졌어요. 어떻게 나도 그래.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름에는 피부 열감과, 우리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피부 열감과 피지가 늘어나면서 모공 주변의 그림자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관리해야 돼요 라고가 아니고, 모공만을 얘기할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피부 결을 관리하면서 수분 속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피지를 정돈해주면서 모공을 같이 함께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번들거려요 그랬을 때는
번들거리는 건 유분이 많다는 뜻이지 수분이 충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수분부터 먼저 채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화장이 계속 무너져요라고 고민하시는 분께는 화장이 계속 무너지는 건 피지뿐만이 아니라 피부 속 안에가 건조하기 때문에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수딩 모이스처라이저로 수분 채워주고 나서 데이로션이 왜 좋냐면요. 메이크업 전에 피부에 프랩 단계를 해주는 거예요. 밀착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사용할 메이크업 제품에 그리고 유지력을 높여주는 그런 프랩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딩 모이스처라이저로 수분 채우고 나서 데이 로션으로 자외선 차단해 주시면서 메이크업 전에 피부에 베이스, 프랩 단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름철에 피지와 모공과 결은 별도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올인원으로 홈케어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루틴 첫 번째는 클렌징을 통해서, 딥클렌징을 통해서, 그리고 2차 클렌징을 통해서 비워주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세안하고 나서, 클렌징하고 나서는 유수분의 밸런스를 빠르게 정돈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퍼페팅 토너로 토너 정돈해주고 쿨링 보습을 해주세요. 보습감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피부의 온도도 낮춰줄 수 있게끔 우리 수딩 모이스처라이저와 함께 레스큐 세럼 같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밤 사이에는 외출하고 나서 피부를 회복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를 같이 사용을 하시거나 그리고 컨투어링 페이스앤 넥크림으로 함께 마사지하면서 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철 피부 관리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피지한테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건강하고 광채 나는 피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